리오프닝 체크하겠습니다. 리오프닝 하면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 항공주도 많이 말씀드렸고 면세점주, 카지노, 여행주, 화장품주 늘 말씀을 드리던 겁니다. 스토리가 약간씩 포인트가 달라질 뿐입니다. 예전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사람이 붐빌 때까지 투자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 사람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이제 붐비기 시작한 거니까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이 2년 만에 5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만 좀 내려준다면 이 비행기가 하늘을 갈 때 기름을 쏟아 붓는다네요. 공기 중에. 그래서 유가만 항공유만 좀 빠질 수 있다면은 항공주의 어떤 주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어느 정도 인수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죠.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LCC 업체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진에어라든가 이런 LCC 업체들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건 그런 여행주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부터 많이 주목받은 화장품 섹터예요. 특히나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게 아모레 퍼시픽이 과거에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가격 조정 쭉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9%가량 급등해주는 양상이 나와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화장품 관련주가 단순하게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해서 색조 화장품이 들어간다 따라서 오른다 이렇게만 봐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고 이 면세와도 이제 관련되어서 해석을 또 하셔야 돼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제품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담이 크죠.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잡화 제품 이런 것들 럭셔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1,000를 훌쩍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면세 관련해서 한도와 관련해서 해석이 되는데 면세 한도가 $600로 가격대가 화장품대에 적합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를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부분하고 면세 한도가 럭셔리 패션 화장품 제품에 비해서는 부담이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국 쪽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중국 쪽의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뭐 화장품 관련주 하면은 뭐 봐야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아무래도 포시블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국 화장품이라든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상한가랑 한번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토니모리 살짝 한번 볼까요? 네. 토니모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요.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하고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주식은 단번에 꺼지지가 않습니다. 거래량 기준에서 보시면은 한번 거래량이 나왔고 오늘 한번 나왔죠. 이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매수를 해준다면은 저는 뭐 토니모리에서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화장품주 얘기하면서 용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호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주 얘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건설 중장비 아까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그런 생각은 살짝 하긴 했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이제 전쟁 복구에 따른 수혜가 있을 텐데 그러면 뭐 국내 건설이나 뭐 이 중장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저는 뭐 두산인프라코와 두산밥케 이런 거 생각했는데 뭐 데모하는 종목 이런 게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는 종목이 대장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큰 종목은 요즘 뭐 안 먹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장주가 뭐냐, 그 쉽게 말하면 요즘은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게 대장주다 이렇게 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한된 수급 범위 내에서 기관이든 외국이든 개인이든 수급이 몰려가는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재건 작업 참여 의사 전달을 하면서 가장 눈에 띈 게 현대 에버다임과 데모입니다. 그 밖에 프리엠스라는 종목도 있고 테라사이언스, 흥국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이건 어디까지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현대 에버 다임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네. 자,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면 어떠세요? 자, 물론 뭐 18년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는 서서히 이렇게 오르다가 가격 조정이 나왔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구나. 요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데모, 자, 데모 같은 경우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네, 2019년 상장했네요. 신규 그러니까. 상장이라 좀 말하기 그렇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코로나 전에 좀 그렇죠. 최근 아닌데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 박스권 조정이 나오고요. 여기서 살짝 보시면은 이게 뭐 매집의 흔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흔적들이 좀 포착이 됐고 한번 이렇게 힘을 준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세력들이 유입되었다라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뭐 진성 TC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은 그죠? 오늘도 뭐 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조금 더 다른 개념이긴 하겠지만 진성 TC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되고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꾸물꾸물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현대 아까 현대 에버다임과 데모가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전날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주 처음으로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확인됐죠. 세력들의 의도를.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만 나와주면은 이 종목도 움직일 거라고요.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대응을 하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대장주, 현재로서 대장주는 그렇게 건설 중장비 쪽에서는 현대 에버다임과 데모를 말씀을 드리고 추후 그 상황 안정 시에 아무래도 뭐 재건 사업 하면은 뭐 도시 재건이 가장 우선 당연한 거고요. 건설 중장비 도입 이런 부분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도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국 이런 것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롭게 부각되었고 부각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주가는 50%, 한 30에서 40% 올랐는데 주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동일한 종목을 10번씩, 15번씩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20%, 30%씩 이렇게 남긴 경우가 있듯이 이 건설 중장비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뭐 건설 기계도 그랬지만 건설주도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그 뭐 이제 국내 정책적 네. 이 재건축 뭐 재개발에 대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네. 어제는 이제 뭐죠? 금융 쪽 완화해 준다는 얘기 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뭐 건설주는 쉬었고 네. 건설 기계 장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로 그러나 역시 가벼운 종목들로 조그만 그런 거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사나봐 세력들이 그죠 진짜. 왜냐하면 이 시장에 그 수급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돈이 없어요 시장에. 돈이 다 빠져나 없다 보니까 전부 이제 트레이딩이에요. 전부 수익률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설주 하면은 뭐 정부에서 재건축한다 뭐 50만 원 공급한다 이래 하면은 뭐 대형주들만 올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물론 뭐 대우건설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줘서 주가가 올라주긴 했습니다만은 전부 올라가는 게 일성건설, 뭐 조그마한 것들, 뭐 이화공영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수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 수급이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는 아직도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6월 1일에 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월 1일에 또 있기 때문에 뭐 건설 주택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분명히 또 따라 잡으셔서 조금 손해 본 거는 아유 유유 이러면서 또 올라가는 척하다가 빠졌네 이러면서 또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밑에서 좀 자신감 있게 좀 더 사주고 하면은 결국은 이익이 날 거니까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정책적인 이슈가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더불어서 한 번 더 덧붙이겠습니다.